안녕하세요. 한민학입니다.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환자들 식이유도하면서 그 채소와 과일에 들어가 있는 여러 그 양리효과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고 식이요법에 적용을 해왔었는데요. 정작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쌀에 대해서는 거의 강조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흰 쌀은 뭐 에너지 원으로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영양 성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오래 시간이 지나도록 이 보관했던 쌀은 산화와 산패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흰 쌀을 못 쓰고 영양적으로 본다면 이제 현미를 써야 되는데 현미는 현미를 싸고 있는 피틴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에 이제 소화 흡수가 되게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현미를 먹이게 되면 환자들이 이제 소화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쌀에 대한 걸 강조를 못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그 우리가 5분도미, 7분도미 이건 뭐 최근에는 황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황미가 이 일반 가정에도 쉽게 보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쌀을 좀 바꿔서 좀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오늘의 이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우리 주식 쌀밥 이대로 먹어도 좋은가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첫 시간은 쌀의 영양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쌀의 산패와 유해성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 사람 뭐 대부분 다 잘 아시죠. 쌀은 쌀눈과 쌀겨에 영양이 다 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약 95%가 쌀눈과 쌀에 영양이 집중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쌀눈 있죠, 쌀눈. 쌀눈의 한 66%, 쌀겨에 한 그 29% 정도가 이제 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리 사람들이 먹는 이런 배젓이라고 불려지는 하얀 쌀밥에는 오로지 이제 탄수화물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단백질과 지방은 또 역시 뭐 있긴 하죠. 되게 적은 부분이 있어요. 이 쌀을 싸고 있는 이 왕겨라고 하는 거는 이 벌레로부터 또는 여러 미생물로부터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니까 얘를 이제 벗겨내고 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나머지 쌀눈과 쌀겨 그다음에 배젓 이런 걸 이제 먹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쌀이 갖고 있는 여러 영양 물질에 대한 걸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먼저 쌀눈에 있는 그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들은요, 원래 제가 지난번에 그 채소 과일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는 식물이 자라는 데서 없으면 안 돼요. 우리도 비타민은 다 만드는 거니까 스스로가. 특히 이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왜 쌀눈에 있을까? 이거는 여기서 그 새로운 싹이 올라와서 세포 분열이 되게 많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그 효소들의 작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걸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소들의 보조인자로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비타민 B군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비타민이나 또 미네랄 같은 거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쌀겨 같은 경우는 보면은 결국은 이 싹이 올라올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뿐만 아니라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도 이제 여기 그 미강 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 가바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가바라는 거는 우리 사람한테도 이제 만들어지는 물질이기도 하는데 우리 사람들한테는 이제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뇌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한다든지, 아니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걸 이제 억제한다든지 이런 효과에도 되게 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혈당 상승도 조절을 하게 되고, 특히 신장이나 간이나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비만 방지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 이게 현재 다 이제 논문에 나와 있고, 또 이 가바라는 거가 기능성 식품으로서 개발된 이유가 이런 거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돼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옥타코사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옥타코사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유명한 연예인 나오셔가지고 남자는 지구력이야 하면서 이제 광고하는 것도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글리코겐, 우리 몸에서 에너지 원인 포도당을 이제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글리코겐을 저장하는데, 얘를 절약하고 오히려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에 갖고 있는 남는 살을 풀어가지고 에너지로 쓰고 이 글리코겐은 좀 필요한 데 쓰게끔 하기 위해서 간 같은 데 잘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고요. 뭐 이런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장거리를 비행하는 그 철새들 같은 경우 이 옥타코산을 이용해서 이제 지방을 대사를 통해 가지고 근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날아갈 수 있는 거가 바로 이 옥타코산을 때문에 그래요. 암모니아라든지 젖산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의 농도를 이제 감소를 시킨다. 뭐 이런 효과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다 보조제로 많이 나와요. 베타시테스테롤 우리가 보통 이제 호박씨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모든 뭐 호박씨뿐만 아니라 종자들한테는 거의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이것도 파이토스테롤 중에 이제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뭐 항염, 항산화, 항암 뭐 이런 효과를 다 얻고요. 남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베타시테스테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를 예방하는데 또는 이제 치료하는 목적으로서 이제 많이들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5분도미, 7분도미 이런 것만 잘 먹을 수만 있다면 쌀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마오리자놀 이것도 역시 보조제로 나오는데 그래서 보조제로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이제 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뇌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피부, 그다음에 신진대사, 소화, 그다음에 전신에 뭐 알러지 같은 거 억제해주고 염증 억제해주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위에서도 궤양을 예방한다든지 또는 위의 운동을 촉진시켜가지고 소화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걸로서 역시 감마오리자놀도 보조제로서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쌀교 쪽으로 넘어서 쌀교에도 이제 감마오리자놀이 있지만은 쌀교에는 피틴산이 있죠. 이거 피틴산은 사실은 그 효소라든지 또는 뭐 열에 의해 가지고 IP6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거 뭐 같은 물질의 화학적인 구조는 같은 건데 IP6라고 하는 거가 최근에 양리작용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면서 미국에서도 IP6는 보조제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이노시톨 헥사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걸로 원래는 이제 인지질을 만드는 구성 원료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서 신경 발달이라든지 면역 반응, 칼슘 채널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물학적 활동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인슐린 분비를 도와줘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항산화 기능도 있고 특히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다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폐암이라든지 전립선암, 간암, 선암, 뭐 백혈병 같은데 굉장히 항암 효과가 이제 뛰어나다라고 이제 입증이 돼 있어요. 특히 또 하나는 이제 여성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거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서 이것도 역시 보조제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지방산, 뭐 올레산이라든지 이거는 뭐 그 이중결합의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또 이중결합이 여러 개, 2개, 3개 있는 다가 불포화지방산도 되게 많이 있어서 결국은 뇌나 신경의 세포들의 인지질을 형성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발달학 기능에도 역시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와 두피 건강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현재 알려져 있죠. 자, 알파토코페롤은 비타민 E 중에서 활성이 가장 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불포화 지질의 강력한 항산,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이제 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이거를 막아주는 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원래 비타민 E는 지질계 항산화에 효과적이다라고 그 단편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활성이 제일 큰 게 알파토코페롤이에요. 그래서 알파토코페롤이 이제 그 미각 쪽에 많이 있어요. 뭐 이런 뜻이에요.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고 위나 심인이자 궤양에도 도움이 된다. 뭐 유산이나 불임이라든지 갱년기 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당뇨병, 합병증에도 도움이 돼서 뭐 그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 감소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갑상선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모든 우리 몸의 세포들은 그 인지질로 돼 있고 또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도 역시 다 이런 인지질로 돼 있기 때문에 지질계 산화를 막는 것이 우리 그 건강을 우리가 예방하고 보호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알파토코페롤이 그렇게 다양한 부분이 이제 쓰이게 되겠죠. 자, 섬유소는요.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불용성 섬유소와 용성 섬유소 두 종류가 다 이 미강 쪽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도정한 쌀들, 뭐 황미라든지 뭐 5분도미, 7분도미 이런 황미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되면 변비가 해결된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탄수화물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섬유소가 같이 딸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변비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파이토스테롤 말 그대로 파이토란 뜻은 식물을 뜻하는 거, 스테롤은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화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써 결국은 동맥경화라든지 심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고 HDL, LDL의 콜레스테롤 수치. 이거는 HDL이나 LDL은 콜레스테롤 운반하는 지단백질인데 이거의 이제 수치 조절을 잘 조절해 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토스테롤은 콜레스테롤과 동시에 섭취했을 때 혈청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걸 이제 억제해주는, 그래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 가치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영양소를 다 함유하고 있는 거는 이제 현미 쪽에 있는데 현미는 결국 이 피틴산이라는 것 때문에 이 영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 피틴산이 여러 영양물질도 빨아들여가지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이제 살짝 더 도정을 해서 5분도미 또는 9분도미, 7분도미 이 정도만 되게 되면 쌀른을 그대로, 쌀른이 66%의 영양 성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6%의 영양 성분 그대로 갖고 있는 데다가 어느 정도 미강이 갖고 있는, 쌀기가 갖고 있는 영양분도 함께 들어오는 게 5분도미에서 9분도미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화도 되게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이 피틴이라고 하는 거가 열을 가하게 되면 IP6라고 하는 영양물질로 이제 이 쉽게 흡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이 5분도미, 9분도미만큼 좋은 건 없죠, 그렇죠? 이 백미는 우리 지난 30년 동안 먹어봤지만 혈당을 올려준다든지 뭐 고혈압이든지 여러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로서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줄이라고 뭐 저탄고지식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 쌀밥을 먹는 거냐 이런 5분도미를 먹는 거냐의 차이가 있는데 5분도미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과 에너지원을 동시에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고 얘를 먹는 거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병을 만들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 5분도미, 뭐 9분도미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쌀벌레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완전히 도정한 이 흰 쌀밥을 돕게 되면은 이 벌레들이 앓기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벌레들도 잘 먹지 않는 걸 우리는 그동안 30년 동안 먹었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또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30년 전에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밥을 좀 먹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쌀의 영양, 쌀을 통해서 우리의 영양을 충분히 다양한 영양을 얻을 수 있었는데 결국 그걸 못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또 황미를 우리가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쌀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뭐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쌀의 산패 유해성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